자, 보세요. 지금 뭘 준비할 거냐면은, 이게, 1kg의 공기 덩어리를 준비할 거야. 공기 덩어리, 1kg의 공기 덩어리를 준비합니다. 모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까? 이 정도 이만한 공기 덩어리가 있는 거야. 이만한 공간에 공기 덩어리를 마련한 다음에 공기 분자가 들어있겠죠. 공기 분자가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수증기를 집어넣을 거. 수증기를 요만큼 넣었어. 꽉 찰까? 꽉 안 차겠지? 자, 꽉 안 찼어. 더 넣으면, 수증기를 더 넣으면 언젠가는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찰 수 있겠죠. 바로 여기 들어가는 수증기의 양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1kg의 공기덩어리 안에 꽉 찰 만큼 수증기를 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30g을 넣었더니 꽉 찼다. 꽉 찼다 이거 맞냐? 꽉 찼다. 이때를 뭐라고 한다? 포화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꽉 찼다는 표현으로 포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녀석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60도씨짜리 아주 뜨거운 공기였다고 한다면 60도짜리 공기에는 이렇게 수증기를 30g을 넣으면 꽉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60도짜리 공기 1kg에는 얘를 포화로 만들기 위한 수증기의 양이 얼마가 된다? 수증기 양이 60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60. 자, 포화 수증기량이 60입니다.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 돼요. 1kg의 공기에 60g을 넣으면 꽉 찬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램 퍼 킬로그램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의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럼 포화 말고 다른 용어를 소개할 건데 봐봐. 수증기 30을 넣으면 꽉 차는데 20밖에 안 넣었어. 어떻게 될까요? 덜 차겠죠? 덜 찼어. 덜 찬 상태를 뭐라고 한다? 불포화 상태다. 포화가 안 된 상태. 불포화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30g을 넣으면 꽉 차는데 만약에 40g을 넣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많이 넣었죠? 너무 많이 넣으면 나머지 10g이 이렇게 기체 상태로 있지 못하고 액체로 아래 흥건하게 깔립니다.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아래 흥건하게 액체 상태로 깔려있게 돼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주냐? 우와, 얘는 과하게 포화가 죠. 과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가 되었어 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꽉 찼을 때는 포화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덜 찼을 때는 불포화, 꽉 찼을 때는 포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과포화 상태다 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녀석은 바로 1kg의 공기덩어리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중이에요. 자, 공기 1kg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기준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에 얼마의 수증기를 집어넣으면 더 꽉 차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런데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관련되어 있다? 그럼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봐. 현재 얘가 60도짜리 공기인데 만약에 얘를 80도씨로 온도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 하얀색 공기 분자들이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겠죠.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자, 상상해야 돼.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똑같은 1kg짜리 공기지만 이 기체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맞나요? 어떤 기체가 있는데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잖아. 공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안에다가 수증기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더 많은 수증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많은 수증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기다리면서.
그 틈을 노리고 잠겨? 앉으세요. 앉았어요. 왔어요. 좀 덥지 않나요? 좀 더? 네. 온도를 맞춰줄게요. 감사합니다. 맞춰줄게요. 자, 이 포화 수증기량이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0g이었죠? 60이 됐죠? 30이었죠? 이거 30? 30을 넣으면 꽉 찼었죠? 근데 80도씨로 올리면은 똑같이 1kg의 공기에 포화 수증기량은 아마도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 40g을 넣으면은 꽉 차게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40으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안을 꽉 채우기 위한 포화 수증기량은 같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그래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래프는 쌤이 그리는 것보다 그려져 있는 그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래프는 그림으로 봅시다. 슉. 자, 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봅니다. 자, 이 0도, 10도, 20도, 30도일 때 수증기량인데 그램 퍼 킬로그램 나와있죠. 공기 1kg 안에 얼마의 수증기가 들어가냐라는 건데 봐봐. 10도짜리 공기를 먼저 볼게요. 10도짜리 공기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10도짜리 공기에는 7.6g을 넣으면 꽉 찬다 이 뜻이야. 그러면 20도짜리 공기를 준비하면요. 거기는 14.7이 들어가면 꽉 찬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그대로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수증기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더 많은 수증기를 이만큼에 해당하는 더 많은 이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수증기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도로 올리면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우와, 무려 27.1g까지 넣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 중요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바로 아래 똑같은 그래프인데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거야. 현재 얘가 몇 도쯤 돼? 한 13도? 13도씨 공기가 있어. 13도씨짜리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네요. 얼마야? 10g이죠. 10g이야. 근데 이 공기를 포화 상태다라고 불러주는데 이 공기를 A, B, C, D 공기라 할게요. 자, 이제 소개하는 거야. D 공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온도는 일단 13도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얼만큼 들어있습니다? 수증기는 10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태입니까? 꽉 차 있습니다. 즉 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또 소개합니다. 이번엔 C라는 공기를 준비해. C라는 공기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20도입니다. 2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쭉 따라가면 여기 이만큼 넣어야 꽉 차. 즉 15g을 넣어야 꽉 차. 그런데 C라는 공기는 현재 몇 g밖에 없어? 10g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C라는 공기는 꽉 찼어? 안 꽉 찼어? 안 꽉 찼겠네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불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A도 마찬가지죠. A는 온도가 30도죠. 3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저 위에 어딘가 있을 거야.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마찬가지로 10g밖에 안 돼. 그지? 얘도 불포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요놈 같은 경우는 다 불포화 상태를 의미해요. 아무데나 점을 찍어도 다 그래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의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B. 자, B는 어떤 상태인지 서유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해볼까요? 저요? 어떤 상태죠? B는요. 일단 온도는 온도는 좋아요. 온도 좋다고? 아니 몇 도냐고?
정답 30도의 온도를 갖고 있고요. 현재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요? 포화입니까? 불포화입니까? 과포화입니까? 지금은 포화요. 포화? 30도를 포화로 만들려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아, 불포화. 근데 이만큼밖에 20g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불포화 상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래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A, B, C는 모두 다 불포화 상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할 건데 봐봐. 잘 봐봐. 요 A라는 공기를 포화로 이거 안 되겠다. C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정답. 10으로 정답. 옮겨요. 뭐라고? 10으로 이렇게 옮겨요. 힘으로 옮겨? 10. 10으로 옮긴다고? 맞아요. 아, 10은 너무 많지 않아? 13도까지만 옮기면 되지 않을까? 10은 여기야. 그죠? 한 13도, 한 13도씨 정도까지로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면 여기로 딱 들어가니까 포화 상태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 그거 말하는 있어. 온도를 낮춘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현재 얘가 불포화인 이유가 뭐죠? 수증기 양을 줄여요. 수증기가 적어서, 그죠? 수증기 양을 높여요. 그죠? 높이면 되겠죠? 얘를 포화로 만들려면 여기까지 올리면 되잖아. 그럼 현재 몇 그램 부족해요? 5g 부족하죠? 그래서 5g의 수증기를 공급하면 포화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포화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에 포화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자, 잘 봐.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요 C라는 공기를 13도까지 낮췄어. 꽉 찼죠? 포화가 됐어? 포화가 됐는데 얘를 조금만, 아주 약간만 온도를 낮추면 과포화 상태의 공기로 들어가죠.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맞죠? 13도보다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 13보다 좀만 작은 거 12.99999만 돼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죠. 맞아요? 근데 그 12.99999는 뭐와 비슷하다? 13과 거의 흡사하잖아.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된 그 순간부터, 잘 들어, 포화 상태가 그 순간부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몇 도부터 이슬이 맺혀? 13도요. 13도부터 이슬이 맺힙니다. 그럼 네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몇 도야? 13도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슬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C라는 공기의 이슬점 몇 도? 13도. 맞아요? 문제. A라는 공기의 이슬점 몇 도일까? 얘도 포화로 만들면 되죠. 어떻게? 몇 도로 낮춰서? 똑같이 13도로 낮추면 이슬이 맺히겠죠. 얘도 이슬점이 13도입니다. 얘도 이슬점이 13도야. 현재 온도와 상관없이 이슬점이 둘이 같죠? 왜 같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죠? 현재 이 공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똑같으면 이슬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하고 B는 이슬점이 13도로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슬점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이슬점이 결정되는 요인이 나오는데 이슬점 결정 요인은 뭐다? 현재 수증기량이야.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이슬점을 결정한다.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B라는 공기는 이슬점이 몇 도일까? 띠리리리리 25도죠. B라는 공기는 이슬점이 25도입니다. 아까 13보다 훨씬 높죠? 왜죠? 현재 수증기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이 20g이잖아. 아까 얘네들은 10g밖에 없었죠?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도 같이 높아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은 이슬점도 함께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제 이슬점이 뭔지 알았습니다. 정리하는 게 어디 있냐면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봐봐. 오, 운동이구나. 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같다. 방금 한 얘기입니다.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같다. 그래서 A하고 C가 뭐가 똑같다? 이슬점 온도가 똑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점보다 더 온도가 낮아지면은 물방울이 생겨나겠죠? 그걸 음결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B하고 A 중에 누가 이슬점이 높다? B가 이슬점이 높다. 왜?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도 높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슬점을 결정하는 건 바로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연습을 좀 하나 할 건데, 두 가지를 좀 구분할 거야. 첫 번째는 포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이 둘을 비교할 건데요. A라는, 안 되겠다. C라는 공기는, 문제야. C라는 공기는 현재 수증기량이 몇 g이야? 10g이죠? 10g이에요. 그죠? C라는 공기는 현재 수준의 10g입니다. 근데 C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이에요? 얘를 포화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증기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얘 포화로 만들려면 여기잖아. 15g이에요. 맞나요? 자, C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입니까? 15g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15g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임의로 하나 찍어볼게요. 딱 찍어서 얘를 D라는 공기를 할게요. D는 25도고요. 자, D라는 공기에 써볼게요. D라는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몇 g인가요? D도 10g이죠. D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인가요? 20g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읽고 현재 수증기량 어떻게 읽는 줄 알았죠?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냐? 바로 상대 습도라고 하는 상대 습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을 가지고 100분율로 구하면은 상대 습도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요 D라는 공기에 상대 습도가 얼마냐? 습도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D라는 공기의 포화가 얼마야? 포화가 20g이었죠? 20g을 넣으면 꽉 차는데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10g이에요. 그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농도, 즉 상대 습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약분하면 2, 50, 1은 5, 50%네요. 습도가 50%입니다. 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상 예보를 들을 때 오늘의 습도는 60%고요.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구한 거야. 현재 온도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 찍고 그런데 실제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이 공식에 넣어가지고 습도를 구해내게 됩니다. 습도가 60%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불쾌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걸 불쾌 지수라고도 하거든. 습도가 불쾌 지수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지금 3번 얘기 중이에요. 포화 수증기량이 뭔지 공부했고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을 결정한다. 상대 습도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찜질방은 불포예요? 아니면 과포예요? 찜질방은 거의 포화죠. 거의 포화 상태. 거의 막 안개가 막 보이죠. 안개가 막 보이는 정도니까 거의 포화 꽉 차 있는 상태까지 해놓습니다.
근데 그래도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잖아요. 아, 습식은 100% 거의 꽉 차 있는 거고 건식은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죠? 가끔 물 뿌리기도 하잖아요. 거기는 불포하겠지. 사우나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아이고. 자, 그래서 상대 습도 공식이 바로 이런 공식으로 구합니다.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온도에서의 실제 또는 현재 수증기량을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상대 습도를 구할 수 있다. 방금 서기했던 이 방법으로 상대 습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저기 A, B, C가 있는데 이 C라는 공기의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10분의 현재 갖고 있는 거 3이니까 30%가 되겠죠. 요 B라는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 10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게 6이니까 60%가 될 거고요. A라는 공기는 현재 갖고 있는 것도 10, 포화도 10이니까 100% 상대 습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어떤 공기는 상대 습도가 다 100%가 되겠네. 포화니까 꽉 차 있으니까. 포화 상태의 공기는 그래서 우리가 습도가 100%입니다. 습도 100%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습도 100%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습도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맑은 날과 이걸 볼게요. 봐봐.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은 무슨 날이 아닌 거? 비 오는 날이 아닌 거. 비 오는 날이 아닌 거 또는 흐린 날이 아닌 거. 비 오는 날과 흐린 날이 아닐 때 우리는 맑다고 표현해요. 비 오는 날은 계속 수증기가 공급되는 날이에요. 자, 이슬점을 결정하는 요인이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했거든요. 자, 맑은 날은 수증기가 공급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슬점도 거의 비슷한 거야.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현재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무슨 날이다? 맑은 날이다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비 오는 날이었다면 이슬점이 점점 올라갔을 거야. 현재 수증기량이 점점 많아졌을 테니까. 이해됩니까? 저희 그래프만 보고도 이게 무슨 날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또 맑은 날이라는 증거가 또 있어. 어디 있다? 14시. 몇 시야? 오후 2시. 그때 가장 기온이 높죠. 오후 2시에 가장 온도가 높아. 비 오는 날 이럴 수 있나요? 흐린 날 이럴 수 있나요? 아니야, 맑은 날만 이럴 수 있어요. 자, 맑은 날 오후 2시에 가장 기온이 높아. 자, 기온이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엄청 증가해요. 하지만 맑은 날이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겠네. 그러면 습도 어떻게? 습도는 얘랑 반비례 관계니까 습도는 떨어지게 되겠네요. 습도는 얘하고 얘는 반비례니까 습도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대 습도 그래프가 뚝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온도가 제일 높을 때 상대 습도는 제일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을 때 상대 습도는 제일 낮게 나타나요. 반대로 온도가 제일 낮을 때는 상대 습도가 높게 나타나죠. 왜? 포화 수증기량과 습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죠? 바로 온도가 결정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쭉 증가하잖아. 오케이? 자, 그래프랑 같이 연결해야 돼요. 졸대가 아니야! 졸대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졸아.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면 습도도 같이 변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습도는 떨어지죠. 습도는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온과 상대 습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맑은 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온이 낮을 때가 몇 시인지 한번 가봐. 몇 시야?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가 언제죠? 새벽에 그러면 안 되고 해가 뜨기 직전이야. 자, 땅의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해가 없어서.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땅의 온도가 떨어져. 언제까지 떨어질까? 영도 될 때까지. 아니지. 해가 뜨기 직전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온도가 낮은 게 언제다?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거야.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이 그래서 가장 추운 한번 거야. 나가봐야겠다. 제가. 나가봐요. 새벽에. 해가 뜨면서부터 지표면이 가열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해가 뜨기 직전이 그래서 가장 춥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맺힌다? 이슬이 맺히는 거야. 우리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도 그 새벽에 가장 추울 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의 온도가 바로 온도가 제일 기온이 가장 낮은 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때 습도는 가장 높겠죠. 왜? 온도가 낮으니까 포화 승기량이 낮죠. 얘는 일정한데 습도는 높아지게 되겠네요. 습도가 높으니까 이슬이 막 맺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가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이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다 끝이 났어요. 우리 연습을 조금 할까 싶어요. 연습을. 괜찮아요. 무슨 연습이요? 어? 무슨 연습이요? 잠깐만. 하나만 해볼게. 108쪽 펴보자. 108쪽. 무슨 연습이라니? 말로만 들으면 연습이 안 되잖아. (108쪽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볼게요. 어디 보자. 이거 2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좀 쉬운 문제긴 한데 그러면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문제. A 14.7g. 보지 말고요. A 상태 여기죠. A 상태의 공기 1kg에 포함된 수증기량 뭘 읽으면 돼? 이거 읽으면 돼. 현재 갖고 있는 거. 현재 갖고 있는 게 여기죠.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14.7g이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잘 썼고요. 그 다음 B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을 구하시오. B 공기 여기 있죠. 현재 가진 수증기량은 7.6이죠. 하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얘를 포화로 만들었을 때 수증기량이니까 얘도 14.7g이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물어보는 게 현재 수증기량인지 포화 수증기량인지를 잘 구분해서 풀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C 공기의 이슬점이 몇 도인지 구하래. 얘를 이슬을 맺히게 하려면 어디까지 온도를 낮춰야 돼? 여기까지 온도를 낮춰야겠네. 몇 도? 바로 10도씨죠. 10도씨까지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면 됩니다. 숫자가 잘 보일 거예요. 자, 상대 습도도 한번 구해볼게요. 습도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어디 보자. 좀 어려워 보이는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녀석인데 너무 크겠나? 자, 표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커지는 거 보이죠? 우리 그래프랑 연결돼야 돼. 온도가 높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5도짜리인 공기 1kg에 수증기가 12g밖에 포함이 안 돼 있대요. 이때 상대 습도를 구하래요. 아하, 상대 습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은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25도 찾아. 2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 20g이네요. 20g이 포화 수증기량인데 실제 가지고 있는 건 몇 g이래? 어디 있어? 12g. 12g이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상대 습도가 나오게 되겠죠. 50, 5, 1은 50, 60%가 바로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 습도를 구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4번 이슬점의 변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벌써요?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어. 40분밖에 안 지났는데. 내용상 딱 절반이야. 오늘도 빨리 끝내주시. 몰라.
할게요.